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중간선거와 FOMC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 FOMC가 이제 내일 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죠. 파월이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일은 당장 0.75%,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 그죠? 거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12월하고 그다음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일 이제 그와 비슷한 발언을 파월이 한다면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반등이 시작되겠죠. 그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 주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는 거죠. 공화당하고 민주당 잔뜩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이번 이제 파월의 발언에도 아마 중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미국 경제학자의 60%가 지금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한 경제 부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발언을 했고요. 10월 24일 날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죠. 그죠? 조기에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반등도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0월 27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못 버티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에 못 버텨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시작한 겁니다. 자, 10월 28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신호등 켜졌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이대로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면 경기 침체는 이제 불가피하다. 많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의 입장은 확고하죠.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는 어림없다. 이건데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거는 10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이제 투자은행이죠. JP 모건에서는 아니다.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금리가 조만간 금리 인상이 조만간 생각보다 빨리 멈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이제 분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자, 31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속도 조절 힌트 나올까? 파월 입에 쏠린 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시가 보합권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늦춰라. 미국 정치권 압박에 직면한 파월. 그죠?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인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뭐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경기 침체가 점점 가시화되니까 그죠? 뭡니까? 금리 인상 속도 늦춰라라고 이제 파월을 압박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뭐랄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들어? 우리 선거가 있어. 근데 너 계속 말 안 들을 거야라고 하면 자를 수도 있겠죠. 그죠? 파월 입장에서는 좀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일. 자, 가뜩이나 뭡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박빙이었는데 이제 오늘자 뉴스에는 뭡니까?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4%. 설문조사 결과 뭡니까?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이죠. 파월도 지금 입장 자체가 그죠? 자, 요건 이제 여담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요. 만약에 그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말이죠.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밀고 있는 게 뭡니까? 친환경, 의료, 그다음에 인프라, 방산 이쪽입니다. 이쪽 주가들이 탄력을 더 받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이긴다면 선거에서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다시 또 구분될 확률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로 아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내일 FOMC에서 파월이 지금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경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제 부드럽게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발언을 해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내일 보면 알겠죠.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재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미국 이제 역대 중간 선거 이후에 증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쭉 보니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98년 이후 거만 봤습니다. 98년 이후 거만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죠?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들어있는 그 해는 증시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저점이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앞뒤로 비교했을 때 저점이어서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했다, 올라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이제 98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으니까 요 이후인 99년도를 봤습니다. 1년 뒤죠. 나스닥은 200% 상승, 다우는 45% 상승. 자, 그다음에요. 2002년도에 중간 선거하고 2003년도를 보면은 나스닥 48%, 다우 38%.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중간 선거 한 다음 해는 올랐다는 겁니다. 언제? 2011년하고 2015년을 제외하면 이때는 좀 올랐다 꺾이고 올랐다 꺾였다는 거죠. 네. 이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올랐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마찬가지 공교롭게도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데 증시가 저점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 뭐 금리 인하 조치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속도 조절론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이 통계적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죠?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재미삼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박스권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박스권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뭡니까? 상승될 것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2008년 대비 상승 박스권.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 박스권 또는 상승 이렇게 가겠죠. 저는 상승 쪽으로 본 거고요. 어쨌건 내년에는 상승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뭐랄까 데이터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예측하는 바대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됩니다. 네, 뭐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네.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당분간 이제 등락을 하는 박스권이 유지가 될 텐데, 그죠?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2008년 리먼 사태 때 바닥 박스권이 한 4개월 정도 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년의 상승을 대비해서, 그죠? 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 이제 유망 종목들을 물색을 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은 돈이 없으시겠죠. 이제 물렸으니까. 물 타다가 현금도 다 떨어졌을 거고 아마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래도 뭐 좀 자금이 현금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점에서 물을 타고, 그죠?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저점에서 물을 타서 반등 시에 이제 매도하고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박스권에서 나중에 지금 또는 나중에 탈출하신 분들은 유망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바이오나 뭐 어쨌건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못 하신 분, 이분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이제 평단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안 오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중간 선거랑 그 다음에 이제 FOMC랑 또 어떤 상태냐, 그 다음에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증시가 어떤 식으로 변했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재미삼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